자,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로 올린 후,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걸 보고, 큰 실망을 한 후, 바로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서울의 북쪽에 살기 때문에, 가봤던 곳으로 가려고 해요. 선사유원지라 그래가지고, 연천에 있습니다. 요게 한탄강 유원지 근처에 있고요. 한탄강 유원지 근처에 가면 차박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 인구가 날씨가 추우니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든지 자리를 피면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편이에요. 자, 제가 갔던 곳은 선사유원지 주차장인데 주차장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캠핑카 한 대 정도? 그 정도 있었고 화장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70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1시간 정도? 70km에 1시간이면 거의 고속도로 주행인데 일단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네, 그래서 자,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영하 5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차에서 전에는 꼬리 텐트를 쳤는데 요번에는 옆에다가 전기선을 뽑아서 쓰고 와우 텐트를 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닥은 전기장판을 깔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 멀티탭이 요게 4000W까지 버티는 멀티탭이거든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아이오닉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자, 하나는 히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장판 썼고, 그리고 자, 마지막은 이 멀티쿠커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로 하는 거.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안에 열선이 2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빨간 그 멀티탭은 4000W까지 버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요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출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길에서 이렇게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전기차만의 위력입니다.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먹을 걸 준비해줬고 뭐 갖고 간 거 중에 알전구가 있어가지고 연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네. 엄청 잘 먹습니다. 엄청 졸렸나봐요. 내가 아들이 어디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굉장히 흥분을 잘합니다. 막 신나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건 자, 말은 더럽게 안 듣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멀티쿠커의 튀김기는 아니고요, 오븐인데 여기다가 이제 만두를 넣으면 이 안에 있는 기름기가 열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익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 근데 문제는 와우 텐트 날씨가 그날 되게 추웠어요. 영하 5도 정도 됐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와우 텐트에 그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양쪽으로 있거든요. 문제는 히터를 튼 열기가 모두 굴이 빠져나가고 반대에선 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셌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느꼈어요. 그냥 춥진 않다 정도? 네, 그 정도 느낌이었고, 문제는 요 만두로 튀긴 기름이 와우 텐트로 실내로 좀 차더라고요. 그리고 요 고기도 좀 구워 먹었는데 고기 구워 먹는 연기도 실내에도 좀 찼습니다. 물론 뭐 엄청 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문을 열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가 찼고, 뭐 저 이제 맥주 한잔 했고, 아들이 와우 텐트를 치고 세팅을 이제 다 해놨는데 와우 텐트 단점이 우레탄 창이나 뭐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만 밖에서 부스럭거려도, 저는 지금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노지에 옆에 와우 텐트 쳐놓고 멀티탭만 뽑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 주위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내 주위에 와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약간의 소리만 나도 굉장히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두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먹다가 저희가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계속 문 열어보고 막 했었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여유를 즐겨야 되는데, 문제는 요 같이 온 꼬맹이는 먹자마자 바로 차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또 누구 한 명은 차에 놔두고 저 혼자 여기 놔두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결론은 접었습니다. 접어서 바로 차로 다시 들어갔죠. 물론 다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누웠는데 잘 잡니다. 처음에는 히터를 2단 정도 틀었었는데 자다 보니까 또 애는 옷을 입고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내복 하나만 아래 위로 입고 자기 때문에 추울까봐, 참고로 전기장판을 틀지 않았습니다. 추울까봐 히터를 2단으로 틀어줬고 자다가 3단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잠들 때는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3단으로 바꾸고, 물론 히터 소리가 약간 거슬립니다. 바람 소리가 쉥 하고 나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거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고 못 달 정도는 아니에요. 자다 보니까 더워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묵었던 곳을, 그리고 참고로 와우 텐트 쳤던 곳에서 제가 접고 화장실이 가까운 주차장 옆으로 옮겼어요. 여기가 아침에 찍었는데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배경이 되게 이쁘죠. 그리고 요게 한 5시 6시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오닉의 유틸리티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동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등 같은 거 다 꺼지고요. 오로지 실내 전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드거든요. 요걸 해두시면 가까이 와서 실내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오디오를 틀어놨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캠핑을 하고 있는지 차박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요거 되게 유용한 모드라는 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자더라도 제 차에 미등이 켜져 있으면 공원에 관리되던 아니면 딴 사람이더라도 한번 쓰고 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유틸리티 모드가 있다는 거. 물론 테슬라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이오닉 EV랑 코나 전기차에는 유틸리티 모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도 이게 옆에가 바로 공원이기 때문에 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아침에 그래도 아침에는 생각보다 덜 추웠어요. 화장실이 가깝기 때문에 화장실 한 50m 내외 정도 있었는데 되게 냄새 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되게 좋았고. 자, 실내에서 바라본 모습이었는데 요게 살짝 창문에 요게 습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끼는데 물이 뚝뚝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역시 아침에는 아들 잘 자네요. 자, 여기는 주차장 반대편인데요. 굉장히 주차장이 넓습니다.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축구장 한 2개 정도 될까요? 굉장히 넓이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주차장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화장실 가는 모습인데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차박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입구고요. 여기 가서 여기 빨간 봉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좋은 게 정말 깨끗해요. 냄새 전혀 안 나고요. 히터도 나오고 물비누도 있고 요거 티슈도 있어요. 그래서 손 씻고 나서 손 닦을 수도 있고. 들어가면 히터가 나오는 게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되게 잘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죠. 밖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틸리티 모드로 인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써있죠. 밑에 유틸이라고. 지금 영하 4도고 어제 시작은 55% 정도 전기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차박이 끝나고 나서 출발할 때 한 37 정도? 그 정도 됐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로 차박을 하고 전기를 쓰더라도 다는 전기는 20% 내외다. 그러니까 제 아이오닉 5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2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는 2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남은 배터리가 30%다. 그러면 충전 근처에서 충전하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면 도착했는데 남은 전기가 50%다. 그러면 충분히 하루 자고 나서도 한 1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전기가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네, 그 정도 기준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밑에 결로현성이라고 하나요? 요거 물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창문을 환기를 시키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뭐 확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요거 어떻게 없어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한테 문자가 오네요. 저기 카트라이더 하자고. 그래서 또 엄마 없이, 엄마가 있으면 또 못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카트라이더 한 판 시켜줬습니다. 15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제 전화로 통화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 전기 36% 남았네요. 영하 5도였고, 그리고 여기는 어제 와우 텐트 치고 잤던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소리가 좀 나가가지고 제가 좀 옮겼고, 여기도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뷰가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여튼 잘만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주차장 넘어가면 주차장이 또 있어요. 여기는 대형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죠. 아마 건설 기계들이 많이 활동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차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보면 여기도 캠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힐맨이었나요? 저도 있는 텐트인데 저 텐트의 단점은 햇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대신에 넓습니다.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중고로 한 10만원? 12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텐트거든요. 네, 단점은 넓고 좋은데 비가 새요. 그리고 해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음 차단 이런 거 거의 잘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가볍게 치기에는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난방도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밑에 공간이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그 문이 완벽하게 안 닫히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용으로는 좋고 이게 동계 캠핑을 하기에는 난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옆에 차박하시는 분이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었다. 네. 저분 보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네.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카니발에도 전면에 창이 쳐져 있는 거 봐서는 여기서 아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세 명이 이제 차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남들이 궁금하진 않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오닉의 그 차박 세팅 모습인데요. 요거 보시면 자, 아이오닉 5의 2열을 앞으로 접으면 각도가 좀 생겨요. 이게 무딘 분들은 그냥 잘 수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자, 제 차는 참고로 2열이 전동 시트예요. 2열이 전동 시트인 차는 거의 없거든요. GV80, G90 뭐 이런 럭셔리 차량들에만 있고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이런 차에도 2열의 전동 시트는 없어요. 팰리세이드도 팰리세이드는 앞뒤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동은 아닙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아이오닉은 옵션을 넣으면 2열 시트가 전동으로 바뀌어요. 즉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스위치예요. 요 앞에 있는 동그란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가고 이게 앞으로 한 15cm 정도 가고 또 뒤로도 15cm 정도 갑니다. 즉 트렁크가 좁으면 앞으로 보내면 의자를 넓게 쓸 수 있고 의자를 좁게 쓰고 대신에 트렁크를 넓게 쓸 수 있고 반대인 상황에서는 의자를 넓게 쓸 수 있죠. 네, 그런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에는 좀 사치인 것 같아요. 그냥 레버를 놓고 앞뒤로 움직여도 되는데 굳이 이게 전동 시트까지 필요했었나. 네, 그럴 바에는 다른 걸 더 신경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동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건 뭐 다 당긴 건 아니고 네, 자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 좋은, 이 시트를 앞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를 앞으로 밀고 그 사이에 짐을 좀 넣어서 공간을 메꾼 다음에 자면 제가 볼 때는 한 190 정도도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머리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에 타던 코나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전에 타는 코나는 한 160 정도까지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요게 의자랑 트렁크가 짧기 때문에 아이오닉은 코나에 비해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좀 띄운 다음에 자, 나무 돗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가지고 사이 공간을 메꿨어요. 평평하게 메꾸고 그 위에 발포 매트를 조그만 걸 저기 합니다. 놔두면 이제 각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위에 다시 큰 발포 매트를 깔고 뭐 전기장판을 깔던 아니면 이불을 깔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각도를 느끼는 게 좀 덜해집니다. 근데 아침에 느낀 건데 요게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요 중간에 놨던 것들이 다 트렁크로 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차박 저는 어쨌든 무조건 집에 있는 걸 간단하게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뭘 이걸 위해 또 사고 설치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만 해도 충분히 잘만 해요. 이 안에 사이에 뭐만 좀 넣기만 하면 자는데 그렇게 어차피 해봤자 뭐 한나절 자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꿀팁은 완전히 거꾸로 자는 방법이에요. 트렁크에다가 머리를 놓고 자면 그러면 희한하게 발이 조금 올라가면서 네, 날씨가 춥고 이런 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되게 편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날씨가 더워지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또 신기한 거. 아까 전에 말했던 2열을 전동 시트를 앞으로 당기니까 문제는 와우 시트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야, 요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에 타던 산타페는 무조건 와우 텐트는 바닥에 놨어야 됐거든요. 근데 바닥에 놓고 짐을 올려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와우 텐트를 꺼내기 위해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여기 2열을 당길 수 있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싹 꼽아 놓으니까 기가 막힌 수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아침에 저 순댓국 먹으러 가는 길인데 검색해가지고 근처에 순댓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인데, 요거 전에 말했던 릴렉스 모드, 제 옵션에 들어있는 릴렉스 모드에는 이렇게 다리로 올라가고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요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바뀌는데 아들은 이렇게 아침에 자네요. 예. 그 모드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눕기 때문에 옆에서 자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자, 요거 신기한 건데 제가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현수 막 어떻게 거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요런 식으로 거네요. 이거 레벨로 돌려가지고 이거 쫙 내려서 걸고 다시 펴서 올리고. 저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기차역이 저렇게 작습니다. 무슨 카페만하게 작은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요거는 제가 아시는 분 갤로퍼인데 요 안에 차박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잘 거예요. 위에도 3명인가 자고 아래도 2명 자고. 황당하게 제가 식사하러 갔다가 연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제가 각자 식사를 하고, 그분은 또 친구랑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저도 아들이랑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님께서 계산을 해주셨어요. 아, 정말 이 자리를 말씀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연천 오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일 순댓국이라 그래가지고 연천에 있었는데 검색했을 때는 굉장히 맛있다고 하고 냄새도 안 나고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국물은 되게 매콤하고 괜찮아요. 근데 뭐 냄새가 안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인생 순댓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나쁘지는 않았다. 깍두기 맛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이랑 뭐 할까 하다가 자, 차박하면 되게 씻지를 못하니까 찝찝한데 겨울이니까 물론 덜하긴 해요. 근데 아니면 뭐 가볍게 세수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근처에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검색해가지고 어디든 놀러 갔다가 가기 전에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몸을 풀고 나면 집에 갈 때 굉장히 개운합니다. 집에 가서 또 짐 정리하고 씻고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짐 부르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갔다가든 올 때라도 어차피 뭐 차박이란 것 자체가 비용 자체를 아낀 거기 때문에 캠핑 비용을 아낀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저기 찜질방에 가서 찜질방에 사람이 되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옛날 찜질방이었고 요즘 그 키로 그 요즘에 이렇게 키를 가지고 문에 대면 그 옷 갈아입는 곳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그냥 키로 돌려서 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검색을 하니까 그게 있길래 제가 갔거든요. 가격은 8,000원이었고 어린이는 7,000원 그리고 옷은 2,000원씩 그렇게 해서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은 되게 크고 사람은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좋긴 좋았는데 문제는 역시 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 수도꼭지 이런데 때가 좀 묻어있고 이래서 뭐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찜질복을 빌렸는데 문제는 찜질방에 가면 원래 찜질방이 춥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본 사람은 5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운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알려줬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추웠다는 거. 굉장히 춥고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었어요. 매점에도 사람이 없었고 TV도 안 켜져 있고 뭐 어떤 찜질방은 아예 불이 꺼져 있고 막 이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운동기구도 있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이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간 김에 저는 어쨌든 뭐 목욕하러 간 거기 때문에 목욕하고 이런 거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은 냉탕에서 잘 놀아서 한 3시간, 2시간 정도 신나게 목욕하고 몸을 개운하게 말려가지고 때도 밀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저희 아들은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어디 가면 라면만 먹자고 해요. 찜질방에서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뭐 집에 가다가 편의점 보이면 먹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들려서 라면 먹고 라면 아들은 망뚜껑을 먹고 있네요. 라면 먹을만 했습니다. 역시 또 아까 전에 집에 가는 길에 휴식 모드 남자아이들은 또 뭐 냉탕 가면 엄청 신나게 놀기 때문에 놀고 나서 또 푹 자줘야죠. 그래서 휴식 모드로 하면 잠이 솔솔 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집을 갔고